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또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자, 보시고 요즘 이제 휴일도 없으시죠? 원래 그래요 이게. 그다 이제 조금 이제 한 5월, 6월 지나고 이제 7월 달 가면 이제 또 열심히 또 이제 뭐랄까요 고든상 반복이기 때문에 막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 이제 자 복습 한번 해보죠. 자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등기법 제일 처음 봤죠. 제일 앞부분. 자 그래서 이제 칠판 한번 봐주세요. 지난주에 이제 히트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처음에 이제 등기의 의. 이제 등기의 의는 딱 두 개 보시면 되죠. 첫 번째, 현행법상 등기의 접수 시기는 언제? 접수 시기.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그거 하나 나왔고.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요. 이제, 등기의 접수 시기가 언제라고요?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죠. 요걸 이제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현행법상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등기를 마친 경우, 언제? 접수한 때로부터. 그러면 보세요. 접수 시기가 저장 시기죠. 그러면 등기 효력 발생 시기를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가 저장된 때로부터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말이죠. 근데 지난주에 이거 질문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접수 시기가 저장 시기니까 등기 효력 발생 시기를 등기를 마친 경우 저장된 때로부터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알고 있어야죠. 하나고 하나 첫 번째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등기 종류. 등기 종류는 그거 나와요. 부기 등기. 용어정의 다 보셔야 되고 부기 등기. 자 부기 등기 나오면 또 떠올라야죠. 부기 등기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떤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한 등기. 두 번째가 등기부의 일부의 변경, 경정. 두 가지. 그러면 이거 어때요? 환매 등기. 환매 등기도 흔히 말하던 부기 등기죠. 또 있어요. 무슨 약정 등기. 권리소멸 약정, 공유물 불분할 약정. 그것도 부기 등기. 그래서 이제 보시고 요 부기 등기는 이제 매년 시험 나온 사항이에요. 아셔야죠, 이제. 그다음 등기할 대상에서 등기할 물건은 뭐가 있죠? 등기할 물건은 부동산. 다시 이제 부동산은 뭐가 있고 토지와 건물. 또 중요한 거는 토지는 다 알고 있고 건물이 문제죠. 자, 그럼 건물은 등기할 수 있다. 건물 요건? 또 이상해. 다시. 건물 토지에 정착이 되고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는 건물만 등기한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어요. 건물 외관이 뭐가 있다? 정착이 되고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 그거 따져봐야죠. 이제 정확하게 보시고 그다음 여기는 요거 해야 돼요. 이제 일물일건주의. 일물일건주의와 그 예외. 요 표는 다 이제 외우고 있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부동산의 일부에 처분행위는 안 되죠. 그럼 내가 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필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의 일부인 채로는 처분할 수 없다. 그거고. 그 다음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안 되죠. 지분은 뭐라고요? 점이니까 사용수할 수는 없다. 그 의미예요. 근데 이제 지분의 처분행위는 그건 되겠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 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뭐 등기할 권리는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등기할 권리 변동. 요 권리 변동은 이렇게 하세요. 또 잘라야 돼. 두 개로. 여기 이제 실체법상이 있고 실체법상 권리 변동과 그다음 절차법상 권리 변동. 우리 흔히들 등기에서 실체법 그럼 무슨 법? 민법. 이거 이제 민법상 권리 변동이죠. 두 가지. 첫 번째가 이제 민법 186조. 자,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한다. 법률 행위. 두 번째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언제는 등기하라? 처분 시에는 등기하죠. 얘가 나와야죠. 상소, 공용증서, 판결, 경매, 기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 시험 보러 하시면 거기 나올 거예요. 민법 시험에.
등기량은 조금 요즘 잘 안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절차법상은 부등법 3조에 있죠. 자, 권리가 쭉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하나 외웠어요. 절차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은 뭐가 있다? 보설이 변서처. 그거 하나 외워놓으세요. 나중에 또 써먹을 때 있어. 기뉴하게 또.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 이제 등기의 효력 나와야죠. 등기 효력은 그거 보세요. 추정력에 관한 거. 추정적 효력. 이 파트는 워낙 판례가 많기 때문에 판례는 그냥 쭉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거 와야죠. 이제 등기 유효권. 유효권에서 우리 지난주에 그거 봤어요. 이중 등기라는 거. 자, 이중 등기가 있었고요. 요거랑 구분할 게 있죠. 자, 오늘 드린 프린트. 오늘 드린 프린트 한번 보세요. 거기 중복 등기 정리라고 돼 있죠. 그걸 좀 구분하셔야 돼. 그거 좀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 흔히 시험 지문에서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이중 등기로 끝내야 돼요. 판례를 따를 때 판례 딱 나오면 끝이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제목이 중복 등기 정리예요. 요거는 반드시 시험 낼 때 그렇게 적어줘요. 다음 중 등기 규칙에 따른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제목이 틀리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민법 시간에 중복 등기 정리가 떠오르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 등기법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요. 사건은 똑같아요. 사건은. 자, 서초동 100번지에 등기부가 두 개 있더라. 요거 이제 1990년 거 100번지. 그럼 또 하나 이제 1991년 거 100번지. 자, 차이점은 요거예요. 이중 등기는 법원에서 판례가 떨어진 경우에 판례를 물어본 거고. 여기서 제목이 중복 등기 정리 그랬죠. 요거는 뭔가 하면 등기관이 업무 처리 중 발견해서 이중 등기를. 그럼 이제 어차피요. 등기 전문가는 누구예요? 등기관이죠. 그럼 등기한테 둘 중에 뭐가 유효인지 판단할 권한을 줘야 돼 말아야 돼요. 줘야죠. 그래서 그 근거 규정이 여기 규정이 돼 있어요. 규칙에 이렇게. 그럼 이제 등기부는 두 개 있고, 자 보세요. 첫 번째, 앞에도 갑이고 뒤에도 갑이다. 소유자가 동일인이다. 동일인이면 이때는 어떤 등기요? 선등기, 유효고 원칙이죠. 자, 근데 다시 보니까 앞에 등기부에는 을구에 아무 등기가 없고 후 등기부는 을구에 A 명의의 전세권, B 명의의 저당권이 있더라. 이런 경우라면 어떤 등기 유효? 그렇죠. 요거를 유효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요거는 결론이 달라요. 지금 명칭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 하나고.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앞에 등기부는 갑에서 끝났어요. 선 등기부는 갑에서 끝. 후 등기부는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권리가 이전돼 있더라. 자, 이런 경우라면 앞에 거 뒤에 거 어느 게 더 믿을 수 있다. 뒤에 거 그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권리가 이전된 등기가 유효해요.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소유자가 달라요. 앞에는 갑, 뒤에는 을. 소유자가 이제 완전히 틀려요. 요거랑은 다른 사건이죠. 자, 보세요. 소유가 틀린 경우인데 보니까 둘 중에 한 개의 등기부에는 원시 취득에 대한 등기가 있고 원시 취득. 한 개는 이런 등기가 없더라. 그때는 어느 등기가 더 믿을 만해요? 그때는 이제 요거 원시 취득 나온 거 요게 더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고. 자, 네 번째는 요거예요. 소유자가 앞에는 B, 앞에는 A, 뒤에는 B. 소유자가 완전히 달라요. 이제 요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 보세요. 앞에는 A, 뒤에는 B. 소유자가 완전히 틀리다. 그럼 어떤 등기요? 당연히 선등기죠. 등기한이 이렇게 해요. 일단 A, B한테 먼저 통지를 먼저 해줘요. 이렇게 통지해주고 이제 알려줘요. 선등기 유효니까 선등기는 두고 후등기 지우겠다. 통지합니다. 기분 나쁜 사람은 이의제기하라. 알려줘요. 아무도 이의제기 안 하면 어떤 등기 유효? 당연히 선등기 유효겠죠. 이제. 근데 또 이거 어때요? 그랬더니 A가 왔어요. 등기소에. A가 와가지고요. 자, 그러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 그랬더니요. 내가 B한테 물건 팔았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어떤 등기요? 그때는 후등기요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우를 이렇게 좀 잘라보셔야 돼. 근데 뭔가 하면 자, 문제가 요거예요. 흔히 민법 책에서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나오죠. 그럼 이게 떠오르면 안 된다고. 그때는 여기서 딱 잘라야 돼요. 자르고. 요건 반드시 적어줘요.
등기 규칙에 따른 중복 등기 정리라고 나오면 그때만 뽑아내셔야 돼. 그래서 결론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구분해 보셔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했죠? 새로운 거 아니었어요? 표정이 또 새로운 표정인데. 자, 했고 오늘은 그 다음 나머지. 자, 보시고 이제 오늘은 이제 책은 거기 펴주세요. 책은 쭉 가서 등기 유효권에서 78페이지 등기 유효권. 자, 수업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유효권 마저 봐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등기의 기간과 설비. 요거 볼 거예요. 이제 등기부에 관해서.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형태.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요 파트가 이제 뭐 등기부에 관한 거. 또 이제 형태 파트. 이게 좀 내용도 많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하나씩. 자, 첫 번째 이제 책 펴 보세요. 자, 이제 78. 이제 실체적 유효권 대의죠. 네, 이렇게 이해하세요. 우리 실체적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흔히 쓰던 표현이 등기에서 등기법에서 실체법 그럼 무슨 법? 그거는 민법이었고, 그다음에 절차법, 형식적 그러면 그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제 실질적. 이거 이제 민법에 관한 유효권 그 말입니다. 민법사항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민법상 유효가 되려면 제일 먼저 법률행위랑 등기가 일치해야죠. 원칙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세요. 법률행위랑 등기가 양자가 불일치해요. 그럼 이것도 한번 잘라봐야죠. 잘라서 이제 두 개.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질적 불일치 그랬어요. 질적 불일치. 그리고 이 질적 불일치가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세 개 나왔어요. 첫 번째는 요거 하세요. 등기 주체 불일치. 자, 사건 보세요. 사건은 이제 갑과 을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자, 계약을 체결했어요. 등기한이 모르고 병 앞으로 등기를 잘못했어요. 자,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했고 등기를 병 앞으로 했을 때 이 병의 등기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무효가 돼야죠. 그럼 등기를 지금 병 앞으로 잘못한 경우니까 당연히 무효예요. 자, 근데 이제 또 질문하고 오세요. 자꾸 와서 또 유효라 자꾸 우겨.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둘이 계약을 또 했대. 근데 언제 그랬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뭔가 하면 계약은 을이 했고 등기가 병으로 잘못 올라갔을 때. 자, 병의 등기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요게 요거예요. 등기 주체 불일치.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그럼 두 번째는 자, 등기 목적이에요. 자, 또 보세요. 등기 목적은 뭐예요? 등기 목적. 각종 등기의 제목이죠. 그래서 자, 요건 사건이 이렇게 됐어요. 이제 사건이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전세권 설정. 을 앞으로 등기되기는 이렇게 했어요. 임차권 설정. 그러면 계약은 전세권, 등기는 임차권. 여기서 을 명의의 임차권 등기 요거는 자,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돼야죠. 자, 전세권 등기랑 임차권 등기랑 똑같은 등기, 별개 등기. 별개 등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등기 목적. 자, 또 하나 등기 목적물. 자, 등기 목적물은 뭐예요? 목적물? 요게 이제 부동산이지. 부동산. 다시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깁니다. 자, 그 문제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가 두 개 있어요. 작은 거, 큰 거. 근데 뭐지 이제 10, 11 이렇게 해서요. 갑과 을이 10번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모르고 등기를 여기다가 했어. 11번지에. 자, 계약은 10번지에, 등기는 11번지에. 그럼 요 등기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요게 뭐다? 등기 목적물 이렇게. 그럼 이제 한 번 더. 요거. 자, 10번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1번지에 등기했다. 요거 민법 시간에 공부했죠? 뭐라 불렀어요? 오표시 무예. 주의하세요. 이거 오표시 무예 아니야. 우기지 마. 아니야. 자, 뭔가 하면요. 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 오표시 무예는 뭔가 하면 갑과 을이 10번지로 사고 팔기로 합의를 했죠. 계약서에 7번지로 잘못 적었어요. 그럼 계약은 몇 번지에 체결됐다? 10번지에. 그러니까 계약서에 11번지라고 잘못 표시한 오표시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오표시 무예인데 오표시 무예는 계약서의 문제예요. 계약서 작성할 때 문제, 그치? 요거는 그 계약서로 뭐 했다고? 등기했다고 지금. 하나 더 나간 사건이야, 지금. 그래서 꼭 그러세요. 팔짱 끼고 있다가. 그렇지. 오표시 무예.
아니야, 그거. 거기서 하나 더 나간 사건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등기 목적물의 불치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예요. 등기 주체, 등기 목적, 등기 목적물. 자, 이런 상이 바뀌면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당연 무효가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세 개. 좋고. 이제 질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양적. 양적은 또 뭔가 하면 이제 법률 행위랑 등기를 비교하자 그 말이에요. 법률 행위와 등기. 사건. 이번에 자, 보세요. 갑과 을이 자, 전세금 설정했어요. 그럼 이제 을이 갑한테 뭘 줘야죠? 전세금을 줘야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을이 갑한테요. 전세금은 7천을 줬어요. 7천만 원. 등기한이 모르고 1억이라고 잘못 적었다고. 자, 이럴 수 있다 없다. 있죠? 요게 우리말은 양적 불일치예요. 자, 반대로. 자, 을이 갑에게 전세금은 1억을 줬는데 등기한이 7천만 원 적었다. 과연 이제 어떤 한도로 유효한가? 그 내용이죠. 첫 번째. 이제 을이 갑에게 전세금은 7천을 딱 줬는데 등기한이 1억 적어놨어요. 그럼 계약 기간 끝나면 을은 갑한테 전세금 얼마 내나 그래야 돼? 당연히 7천이죠? 자, 1억 적었다고 1억 내나 그러면 완전 강도죠? 당연히 7천. 여기는 이설 없음. 자, 두 번째. 을이 갑에게 전세금은 1억을 줬는데 등기한이 7천만 원 적어놨어요. 계약 기간 끝나면 을은 갑한테 전세금 얼마 내나 그래야 돼요? 당연히 얼마? 1억이지. 중개 얼마니까? 1억이니까 받아야지. 그래서 자, 을밖에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을 앞으로 이제 전세금을 7천만 원 등기해놨죠. 근데 그 후에 갑이 병한테 갔어요. 자,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병 얘는 전세금을 이제 얼마로 보고 들어왔어요? 7천 돼 있으니까 7천 보고 들어왔죠. 이제 다시 그러면 을은 1번 전세권자에 병은 2번 저당권자. 이 상태에서 갑의 건물이 경매가 딱 들어갔어요. 그럼 제일 먼저 법원은 을에게 얼마를 배당해요? 그죠? 7천만 원 주겠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7천 원 딱 주면 이제 을이요. 7천만 원 얼른 받아야 돼요? 버텨야 돼요? 원래 받을 게 얼마? 1억. 7천밖에 안 줬으니까. 안 받고 버티죠. 버티면 밑으로 다 내려가. 한 개도 못 받을 수 있지. 자, 이게 뭔가 하면 여기가 이제 민법 137조예요. 또, 자, 다시. 민법 137조. 제목이 뭐? 네? 일부무효. 일부무효. 자, 다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원칙이 뭐다? 전부무효. 이 얘기예요. 보세요. 원래 받을 게 1억이었죠. 7천만 원 주면 안 받아도 돼요. 왜? 일부무효는 전부무효니까. 근데 문제는 을한테 7천만 원을 딱 주면 을이 7천만 원 얼른 받을까요? 버틸까요? 버팀 밑으로 다 내려간다니까. 한 개도 못 받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겠지. 자, 다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원칙이 전부무효예요. 자, 단 일부분에 하나요 유효로 하려는 가상의 의사가 있을 때 그때는 일부무효를 적용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법원서 7천만 원 주면 받아요 버텨요? 받겠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일부무효 범죄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보세요. 결론은 요거예요. 양적 불일치 사건 두 개인데 자 보세요. 자, 둘 다 큰 거 작은 거 어떤 간도로 유효하다? 적은 간도로 유효하다.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 막상 시험에 뜨면 헷갈려요. 지문이. 그래서 이제 결론 아셔야 돼. 자, 두 개인데 둘 다 어떤 한도? 적은 간도로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양적 불일치 보시면 돼요. 되고. 그래서 일단 크게 잘랐어요. 질적, 양적 두 개. 그럼 또 하나. 자, 이런 건 어떨까요? 법률 행위랑 등기는 일치해요. 자, 이제 그런데 행위 변동 과정, 행위 태양이 약간 불일치한다.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거기를 이제 이렇게 불러요. 세 번째를 이제 유효 요건을 완화시키자. 이렇게 각종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중간 생략 등기, 두 번째가 모두 생략, 세 번째가 다른 원인, 네 번째 무효 등기의 유효. 또 잘라야죠. 두 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요 판례들 결론 정확히 아시면 돼요. 판례. 자, 볼게요. 하나씩. 자, 첫 번째, 자, 저거 왔어요.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 그런 수업 시간에 중간 생략 워낙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판례 결론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가장 흔히 뜨는 판례예요. 중간 생략. 자, 사건 보세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갑이 이제 1980년 초반에 강원도 땅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자, 80년 초반 강원도 땅 평당 얼마나 해요? 많아야 몇백 원이야, 몇백 원. 10원짜리도 많았어요, 이때. 자, 보세요. 이때는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을이 왔어요. 네 땅 나한테 팔어. 이렇게 합니다. 시세 3배 준대요. 팔아요, 말아요? 팔아야지.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자, 보세요. 매매 계약을 하면 제일 먼저 뭐 적어야죠? 제일 먼저 매매 계약서 적어야지. 자, 매매 계약서를 딱 씁니다, 이제 갑이. 자, 제 이름은 갑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을이 딱 그래. 거기다가 내 이름만 써라. 확 안 산다. 자, 보세요. 계약서를 쓰는데 매수인 칸에요. 이름 쓰면 안 산대. 그럼 갑, 을한테 토지 팔아야 돼, 말아야 돼? 3배, 3배. 3배라니까 팔아야지. 이제 보세요. 여기서 여기 보세요. 계약서를 쓰는데 매수인 칸을 빈 칸으로 적어요. 80년대 이게 사회에서 통용되던 서류예요. 이름은 그렇게 불렀어요. 빈 계약서라 불렀어요. 이게 쓰였어요, 계속.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해요. 그 후에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고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을이 이제 딱 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3년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갑의 토지에 대규모 휴양시설 콘도가 들어옵니다. 여기가 거기에요. 명성 콘도 사건이에요. 근데 그럼 그 후에 이제 다시 을갑병이 다시 부동산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매수인 누구로 적어요? 병. 그리고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보세요. 임야가 지목이 대로됐죠. 집값 얼마나 뛸까요? 1,000원짜리가요 5만 원까지 가요. 원래 토지는 원래 그렇게 뛰어요. 그럼 근데 그 후에 을가병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했어요. 그럼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병 앞으로 등기했죠. 자, 그럼 요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효면 사건이 돼요? 좀 그렇지. 자, 봐요. 그럼 이제 갑을용 셋이 이렇게 있죠. 셋 중에 배 아픈 게 누구예요? 왜? 그렇지. 싸게 팔았지. 그래서 이 병이 갑이요 법원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장해요. 아까 우리 그거 기억나요? 등기 주체불일치. 계약은 을이 했는데 등기가 병 앞으로 잘못 올랐다. 그걸 주장해 버려요. 내가 분명히 을한테 팔았는데 등기가 병으로 잘못 올라갔다 주장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는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매매가 있잖아요. 아까 그 사건은 아니죠. 근데 보세요. 근데 문제는 원래 등기부에는 권리 전 과정이 다 나와야 돼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부에 누가 없어졌다? 을이 없어졌죠. 그래서 사건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들으세요. 중간 생략 등기는, 자, 주의하세요. 여기는 원칙은 무효다. 이렇게 나와요. 결론 아니에요. 원칙은 무효다. 왜 원칙은 무효일까요? 등기부에 이제 누가 없어졌다? 을이 없어졌잖아요. 원칙은 무효. 근데 이거죠. 그 다음에. 자, 그러나 3자 합의가 있을 때, 그때는 유효하다. 자, 3자 합의가 뭐예요? 갑을병 셋이 합의했을 때.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래요? 안 했다. 뻗티겠지. 또 나와요. 순차적 합의도 유효하다. 자, 순차적 합의는 뭐예요? 그렇죠. 갑과 을이 합의하고 을과 합의하고 그때는 유효하다.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래? 안 했다. 뻗해야지. 자, 또 나와요. 좋다. 그럼 합의는 이제 명시적 합의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자, 묵시적 합의가 뭐예요? 말없이 뭐 했는데? 예? 빈계약서. 여기다가 다른 사람 쓸 거 알았지? 그 소리예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래? 몰랐다. 뻗해야지. 이제 보세요. 우리 흔히 이렇게 합니다. 법학의 생명은 논리예요. 여기까지 진짜 좋아요. 보세요. 원칙은 무효. 3자 합의나 순차 합의에서는 유효하고 합의는 명시적, 묵시적 둘 다 가능하다. 딱 좋아요. 근데 갑이 하도 뻗해요. 할 말이 없어. 그 다음 나와. 좋다. 어쩔 수 없다. 그럼 이제 합의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등기되어 있으면 유효하다. 왜 등기되어 있으면 유효해요? 그렇죠.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써요. 무슨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나오죠.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봐요. 첫 번째, 갑과 을 사이에 법률행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가 흔히요, 사회에서 법률행위 하면 소유권 넘어간 걸로 봐주죠. 그게 넘어갔고, 또 을병사에 또 뭐 있어요? 매매 있죠. 병 앞으로 등기돼 있죠. 이게 이제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합의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등기되어 있으면 유효하다. 근데 요 판례는요, 대한민국 100대 판례 중에 하나예요. 진짜 좋은 판례예요. 왜냐하면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중간 생략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 끝이었어요. 이 판례가 논리를 만들었어요. 합의라는 논리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매년 뜨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한 가지고.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요거 해야죠. 토지거래 허가지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제 중간 생략 등기했죠. 그러면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요 등기 효력은 요거는 절대 무효. 자, 왜 절대 무효?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 요거는 단속 규정, 효력 규정.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은 강행 규정. 강행 규정 위반이니까 무효. 이렇게 하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판례가 이렇게 이제 두 판례입니다, 이제. 그래서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재밌는 건 뭔가 하면요. 18회 때인가 언젠데요. 이 판례가 한 해에 3문제 나왔어요. 한 개 판례가. 근데 과목이 다르지. 민법, 공법, 공시법 이렇게 나와요. 과목이 틀리게. 그래서 가장 이제 주요 판례예요. 그래서 이 판례, 중간 생략, 이 판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근데 민법책을 보면 워낙 판례가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판례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모두 생략. 모두 생략. 무슨 뜻? 모두 다? 아니죠. 모두. 등기부에서 머리 부분이 생략된 등기다. 머리 부분. 자, 이제 요거예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신축하면 갑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근데 문제는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근데 갑이요. 꼭 등기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을이라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한테 딱 그러죠. 네가 꼭 등기해라. 그래서 이제 을이 가서 뭐 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요. 요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등기부는 제일 처음에 누가 앞으로 등기하고 갑으로 등기하고 을 앞으로 여기 넘어가야죠. 등기부에 이제 누가 없어졌어요? 갑이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모두 생략 등기. 그럼 여기서 이제 을명의의 소유권 보존.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이제 갑과 을 사이에 법률행위 있다, 없다? 법률이 있잖아요. 을 앞으로 등기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그 말이지. 잘 들으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세요. 자, 모두 생략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는 유효하다. 등기는 유효해요. 그래서 뭔가 지금 갑이요 미등기 전매했죠. 그럼 나중에 갑과 을이 세법상 추징당하는 거 이거 없어져요? 이거 안 없어져요.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그 말이에요. 하고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날 꼭 질문하러 오세요. 이거 해도 되죠? 해도 돼요. 해도 돼. 근데 잡히면 세법상 추징만 당하면 돼. 그러니까 등기는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모두 생략. 또 그다음 이제 다른 원인. 다른 원인은 원인이 뭐예요? 요게 이제 흔히 말하던 등기 원인. 이제 사건. 아버지가 A고 아들이 B다. 아버지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합니다. 증여세가 만만치가 않죠? 원인을 이제 뭐로 적어야 돼요? 매매로 적어서 B 앞으로 소유권을 넘겼다. 자, 그러면 실제 원인은 증여죠. 매매로 등기했죠. 그래서 매매로 등기한 요 B의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왜 유효? 자, 그렇죠. 증여든 매매든 법률행위 있죠. 등기돼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이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그 말이지. 여기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는 유효하다. 등기는. 그럼 나중에 증여가 발각이 돼가지고 세포상 추징당하는 거 이거 없어져요? 이거 안 없어져요. 요거는 변론으로 하고 등기는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됐고. 자, 또 하나 이제
자, 무효등기의 유용. 자, 유용은 뭐예요? 유용은 이제 다시금 쓰자 그 말이죠. 자, 말 그대로예요. 무효로 된 등기를 다시 쓰는 겁니다. 이게 무효등기의 유용. 종류는 두 가지. 자, 첫 번째. 자, 표지부 유용은 요거죠. 자, 갑소유 건물. 갑의 건물에 어느 날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었다. 무슨 등기해야죠? 멸실등기. 근데 갑이요. 멸실등기 안 하고 있다가 여기다가 옛날과 똑같은 건물을 또 줬어요. 옛날과 똑같은 건물을 딱 짓고 옛날 등기부 다시 쓰자 그럽니다. 그럼 지금 여기 요 노란 건물 요거는 옛날에 하얀 건물과 똑같은 건물 별개 건물. 별개 건물이에요. 그럼 이제 이때는 유용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새로운 건물이니까. 그럼 이제 갑은 자, 멸실등기 빨리 하고 무슨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지. 그래서 이제 결론. 표제부 유용은 유효다 무효다? 요건 절대 무효.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갑고 을고 다른 말로 이제 권리등기 유용. 자, 권리등기 유용이고. 자, 요것도 이제 시험에 즐겨 뜨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리고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 을이 이제 저당권자. 근데 그 후에 갑이 을에게 변제했어요. 자, 변제하면 자, 문제. 을의 등기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안 해도 무효죠. 변제했으니까 원인이 소멸했으니까 무효죠. 근데 말소 등기 안 하고 있다가 갑이 돈이 또 필요해요. 1억을 또 빌려왔어요. 다시 딱 빌려오면 1억을. 을이 딱 그러겠죠. 등기하지 말고 옛날 등기 쓰자. 돼요 안 돼요? 이때는 되죠. 왜? 어차피 을밖에 없으니까. 이건 되고. 한 번 더. 이제 갑이 A한테 1번 저당권. 갑이 B한테 2번 저당권. 설정했고. 근데 그 후에 갑이 A에게 1억을 변제합니다. 자, 변제하면 A의 등기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자, 변제했으니까 원인 소멸했죠? 등기는 당연 무효죠. 무효고. 자, 그럼 문제. 자, B의 등기는 그냥 순위가 2번이죠. 실질은. 근데 실질은 어떻게 돼요? 1번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다시 이거 또 빌려오죠. 그럼 이제 A가 딱 그러겠죠. 자, 등기하지 말고 옛날 등기 쓰자.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 그렇죠. 대사가 쓰면 B의 등기가 순위가 밀려버리겠죠. 그래서 이때는 안 되죠. 그래서 요 권리 등기 용어는 그렇게 불러요. 언제 허용한다?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그때는 유효하다. 그렇죠. 이 표현 아셔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그럼 또 하나 보세요. 자, 우리 흔히 이렇게 하죠. 이제 아파트 살 때 은행에 대출 받아왔죠. 돈 다 갚았어요. 은행이 이제 무슨 등기해야 돼요? 말소 등기 해야죠. 근데 은행이 말소 등기 잘 하던가요? 맨날 전화 와요. 다 갚으면 뭐 하라고? 돈 쓰라고. 그게 저거예요. 권리등기 유형이에요. 그래서 무슨 금감원 자료 봤더니요. 시중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중에서 피담보 체크가 제로인 게요. 한 50조 가까이 든대요. 말소 등기하는 게 버티기는 중이에요. 전화 와요. 돈 쓰라고. 이렇게. 돈 쓰면 그게 어떻게 된다? 그 이제 권리 이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작년도 제가 자른 걸 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꽤 돼요. 진짜. 그래서 자 보시고 이런 판례 이제 뭐 다 아는 사항이죠. 어떤 또 겸손의 미덕을 보이겠어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판례는 제가 수업해본 결과 대부분들이요 등기 유효권은 워낙 잘해요. 민법에서 맨날 보던 건데 뭐. 자,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자, 나도 왕년에 민법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 보시면 되고, 그 2장 가보세요. 2장. 이제 등기의 기간과 설비 돼 있고, 2장은 특징이 있어요. 2장은 현재 크게 3개 나오거든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3개인데, 우리 시험은 그것만 나와요. 등기부에 관한 것만. 그래서 이번 달에 거기서 이제 등기소랑 등기관 좀 뺄게요. 좀 빼고 대신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이제 등기부로 한번 가보세요. 등기부. 자, 83.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자, 시험 문제 이게요. 자, 여기서 일단 이제 이번 달에는 좀 요거 이제 요 두 파트는 일단 빼겠습니다. 빼고 자, 등기부 볼게요. 우리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는 이제 자, 우리 맨날 그렇게 했어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그랬죠. 이제 표현이 이제 물적 편성주의고 다른 말로 1부동산 1등기 기록.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죠.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따로 돌아야 해요. 문제는 1등기 기록은
한 장, 한 세트. 한 세트죠. 그럼 다시 이제 그러면 1등기기로는 몇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3개 부분. 제일 앞에가 뭐고?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와 을구. 그거 나와야죠. 이제. 그럼 이제 또 자, 표제부.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등기한다?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자, 책자간 보시면 83페이지 그 끝에서요. 2번에 등기기록 편성돼 있죠. 그 줄 좀 그어주세요. 1번 물적 편성주의다. 다른 말로 1부동산 1등기 기록됐고. 제목만. 그 다음 장 가주세요. 다음 장 가서 84페이지 보세요. 3번 등기기록 양식. 일단 1번의 기업번 등기기록 구성돼 있죠.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뭐와?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 기록하는 어디? 을구둔다. 뭐 그건 이제 뭐 다른 사항이죠. 이제 됐고. 그 다음 니은번에 별표 하나 쳐주세요. 니은번에 부동산 고유번호.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지적법 할 때 그거 나왔죠. 토지의 고유번호 나왔죠. 그건 토지 고유번호. 소관청에서 토지 붙인 번호고, 이거는 부동산 고유번호예요. 명칭이 달라. 이제 거기 이제 명칭 부동산 고유번호 아시고. 그 다음 이제 디귿, 리을, 미음 묶어놓으면 되겠죠. 표제부, 갑구, 을구 3개 묶어놓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 등기한다?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런 거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 이제 고개를 드시고. 자, 이거세요, 이제. 우리 시험에 이쯤 돼 나와요. 자, 요 박스 하나 보세요. 자, 첫 번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 등기예요? 갑구죠. 첫 번째고. 두 번째. 저당권에 기한 경매. 자, 이거요. 저당권자가 변제기에 돈 못 받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에 기한 경매는 갑구에 등기한다, 을구에 등기한다. 갑구, 을구. 갑구지. 자, 이유. 저당권자가 이제 돈 못 받았죠. 경매할 수 있어요. 그때는 보세요. 채무자의 소유권을 경매해요? 저당권을 경매해요? 소유권을 경매해.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갑구로 가야지. 쓰지 말고 책에 있어? 자. 뭐 말할 시간을 안 줘. 말할 시간을. 자, 그 다음. 자, 여기. 자, 잘 보세요. 피보존 권리가 지상권 설정 청구권이 처분 제한 등기. 젠장 아는 게 한 개도 없지. 아는 단어가. 자, 보세요. 여기서 자, 피보존 권리 그랬죠? 요 피보존이 뭔가 하면 지키는 권리예요. 지키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그때 나온 처분 제한입니다. 자, 이제 사건 보세요. 네, 그림 그릴게. 이제 갑과 을이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계약을 체결하면 요 을은 물권자, 채권자. 계약만 했다고. 아직은 채권자지. 등기 안 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계약을 해놨어요, 여기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갑과 병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왔다 갔다 해요. 등기하려고. 근데 문제는 소유권 넘어가면 을이 병한테 가서 지상권 달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하면 소유권 넘어가면 채권자가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문제는 을이 지상권이 꼭 필요하죠. 그때는 이제 요 을은 갑에서 병 앞으로 무슨 권리가 못 넘어가게 잡아놔야 돼요. 그렇지. 소유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게 가처분인데 정신명칭이 이거예요.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이에요. 요게 정신명칭입니다. 이렇게.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다시 여기 봐요. 피보존 권리가 지상권 설정 청구권인 처분 제한 등기. 그래서 요 처분 제한의 정신명칭이 얘예요.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근데 시험에 소유권 적어주면 갑군지 알아야 몰라요. 그래서 안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처분 제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두 문장이 우리 시험에 3번씩 떴어요. 그지? 책 보세요. 밑에 칸에 있어요. 밑에 칸.
84에서 그 기록 내용이 있죠. 박스. 그래서 이제 갑구의 등기사항 별표 치시고, 갑구의 등기사항 별표 딱 치고, 첫 번째 줄거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건 당연한 사항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다시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요거는 무슨 권리를 경매한다? 소유권의 경매예요. 그래서 갑구가 된 거고. 꼭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피보존 권리가 지상권 설정 청권인 처분 제한 등기. 거기서 처분 제한 딱 줄 긋고요. 요거 적어 놓으세요. 정신명칭.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요 이제 정신명칭입니다.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시험에서는 소유권 말을 안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줘요. 처분 제한 등기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이제 지상권을 지키려고. 자, 다시 피보존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이제 지상권을 지키려고 갑에 무슨 권리를 잡아라? 소유권을 잡아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두 문장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제 한번 또 이제 다시 이제 나올 사항입니다. 이렇게 됐고. 일단 뭐 등기부 구성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표제부, 갑구 됐고. 여기까지는 비교적 무난하고. 자, 그다음 이게 나와야죠, 이제.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자. 보세요. 이제 그다음 이거 나와야 돼, 이제. 뭔가 하면 문제가 우리 흔히 말하던 이제 구분 건물이 와야지. 자,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구분 건물 그럼 뭐예요? 아파트. 우리는 구분 건물의 경우에 1부동산 1등기 기록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주고 있다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또 이거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1부동산 1등기 기록 지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 현재 101동 건물이죠. 자, 101동 건물이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크게 볼 때는 101동도 하나의 건물이죠. 우리는 101동 전체에 1등기 기록을 둬야 돼 말아야 돼요. 둬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좀 전에 1등기 기록은 한 장이 아니고 한 세트 그랬죠. 세트라고. 그럼 다시요. 자, 101동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101동 전체에 1등기 기록을 둬야죠. 그럼 101동 등기부 제일 앞장 무슨 장? 표제부. 무슨 표제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101동 표제부예요. 하나. 101동의 표제부. 자, 그 다음 101동 갑구는 둬요 안 둬요? 자, 봐요. 누가 오더니 또 잘난 척을 해. 나 이번에 아파트 한 동 샀다 이래. 한 동 샀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그러니까 뭔가 101동 이거는 개인의 소유권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101동이 개인의 소유권 대상이 아니니까 갑구는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그 올구도 없죠. 그래서 101동은 뭐만 있다? 표제부 하나만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 자, 그 다음 여기 101호가 이제 하나의 건물이죠. 101호에 뭐? 표제부 갑구 있어야죠. 이렇게 있고. 그럼 또 102호에 뭐? 표제부 갑구 이렇게 있고. 쭉 이어서 여기가 이제 502호예요. 502호에 뭐? 표제부 갑구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걸 다 묶어서 요게 뭐다? 요게 1등기 기록이에요. 맨 하는 말 1등기 기록은 한 장이 아니고 한 세트 이렇게. 첫 번째 하나고.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자, 제가 301호 소유자예요. 자, 301호에 등기사항 증명을 떼면 이거 다 줘요? 그때 뭘 줘요? 그때는 301호에 표제부 갑구 올구 줘야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101동 등기부에서 301호 등기부 등본을 떼면 요거만 딱 줘요? 아니죠. 요 301호도 101동의 한 부분이죠. 그때는 이제 1동 표제부 하나, 301호에 표제부 갑구 올구 묶어서 여기가 1등기 기록.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구분 건물은 1등기 기록이 의미가 두 가지예요. 전체일 수도 있고 요 위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구분 건물은 1부동산 1등기 기록 지켜지고 이따가 딱 돼야 돼요. 이제 그게 포인트예요. 이제 첫 번째 거. 한 번 더. 그 책은 좀 더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301호 소유자가 이제 301호에 등기사항 증명을 떼면 이렇게 4개 부분을 줬죠? 요 네 부분 봐야지. 자, 보세요. 등기기록 구성. 자, 첫 번째. 제일 앞에가 뭐다? 1동 건물의 표제부예요.
백일동 표제부. 자, 그 다음은 구분 건물의 표제부. 301호. 특이하게도 표제부가 2개. 그럼 갑골고 있고, 또 특징이 또 있어요. 표제부가 2개고, 이 표제부를 아래 위로 잘라요. 그래서 1동 건물의 표제부. 윗부분은 뭐예요? 위는 1동 건물의 표시고, 밑에가 뭐다? 밑에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렇게 해요. 이제. 그래서 표제부를 잘랐어. 아래 위로 이렇게. 또 하나는 구분 건물의 표제부예요. 또 잘라야죠. 아래 위로. 위에는 뭐고? 위에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밑에는 뭐다? 대지권의 표시. 이 명칭이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한 번 더 다시요. 자, 1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무슨 칸? 1동 건물의 표시. 지금 제목이 1동 표제부죠. 위에는 101동 건물이 다 들어와라 그 말입니다. 그럼 위에는 이제 101동 건물이 들어왔죠. 밑에는 아파트 부지가 들어와야 돼요. 이 명칭이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말이라고 했겠죠. 이렇게. 명칭 꼭 알아야 돼요. 자, 한 번 더. 구분 건물의 표제부. 위에는 전유 부분 건물. 이제 301호가 딱 들어왔어요. 밑에는 뭐다? 대지권의 표시. 그래서 요 2개 명칭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책장 한번 볼게요. 자, 책에서 이제 83 가보세요. 83. 자, 83에서 제일 끝에 양가로 2번이 있죠? 구분 건물 등기록 별표 치고 별표 1개, 별표 하나. 자, 동그라미 1번.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게 법률 조문이에요. 딱 자르고. 그 뒤에 1동 건물에 대해서는 뭐를 두고? 표제부만 두고.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골고를 두도록 하여 전부 합하여 뭐다? 1등기 기록이에요. 여기죠. 전체가 이제 1등기 기록입니다. 이렇게. 됐고. 자, 밑에 또 있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구분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또는 열람할 때. 거기 줄 그세요.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열람. 우리 과거에 등기부 등초본 그랬죠?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불러요.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할 때는, 자, 또 줄 가야죠. 1동 건물의 표시, 표제부 하나. 그 다음, 해당 구분 건물의 관한 기록을 1등기 기록으로 본다. 이제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구분 건물은 1등기 기록이 의미가 2가지. 전체일 수도 있고,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명칭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장 가주세요. 자, 84페이지,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별표 3개 딱 치고.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구성. 동그라미 2번. 자, 기업번. 자, 1동 건물의 표제부 명칭 알아야 돼요. 옆에. 윗부분은 무슨 칸? 1동 건물의 표시. 아랫부분은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알죠. 한 번 더. 지금 제목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죠. 그럼 여기는 뭘 적을까요? 고민하지 말고 토지 표시 적으라고.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거였군요. 또 그 다음 니은번. 구분 건물의 표제부. 윗부분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아랫부분은 뭐다? 대지권의 표시. 또 줄 긋고. 또 하나. 대지권의 표시죠. 그럼 여기는 뭘 적을까요? 대지권 적어야지 뭐.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이렇게. 명칭에서 자꾸 뽑아내라고. 외우지 말고. 됐고. 그 다음 이제 뭐 디귿하고 리을은 보시면 되고. 옆에 등기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85페이지 보세요. 등기부. 자, 1동 건물 표제부 나와 있고요. 그 오른쪽 끝에 줄 그세요. 고유번호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아까 봤던 부동산 고유번호예요. 이렇게 이제 등기부에 다 뽑아줍니다. 고유번호. 자, 표제부 옆에 가로치고 뭐라 쓰여 있다? 1동 건물의 표시. 자, 밑에 보니까 표시번호 1번. 접수는 2004년 10월 7일. 소재와 지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의 1. 매일필지 땡땡 아파트 101동. 이거 이제 땡땡 아파트 101동 거예요. 자,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5층 아파트. 각지 면적 쫙 됐고. 여기가 이제 101동이에요. 표제부. 밑에 칸에는 가로치고 뭐라 쓰여 있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거기다 별표를 딱 쳐야지 이제. 그게 특이한 사항이죠. 자, 표시번호 1번. 소재와 지번은 1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의 1. 지목원 대 면적은 5천.
2점 강남구 도곡동 100에 2 지목원태 면적은 만. 자, 요거네요. 아파트 부지가 몇 필지? 두 필지예요. 위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에 1. 요 토지는 앞으로 1번이라 쓰고, 이제 밑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에 2. 요 토지는 2번이라 쓰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1, 2 묶어서 하나 적으세요. 1번 요게 이제 토지 일련 번호라 불러요. 토지 일련 번호. 토지 일련 번호. 뭔가 앞으로 도곡동 100의 1은 1번이라 쓰고 도곡동 100의 2는 2번이라 쓰겠다 그 말입니다. 1, 2 묶어서 뭐다? 토지 일련 번호. 이렇게 이제 명칭 알고 있어야 돼. 명칭. 자, 밑에 보세요. 이제 구분 건물의 표제부. 자, 표제부 옆에 가로치고 뭐라 써 있다?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자, 표시번호 1번. 접수는 2004년 10월 7일. 건물 번호는 1층 101호. 땡땡 아파트 101동 101호예요.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 쪽 51.67 돼 있고, 그 밑에 칸 가로치고 뭐라 써 있다? 대지권의 표시. 자, 그거 별표. 명칭은 꼭 알아야 돼요. 자, 밑에 보니까 이제 표시번호 1번이고 대지권 종류에 1.2 쓰여 있죠. 자, 1.2 뭐다? 그게 토지 일련번호예요. 1.2 토지 일련번호. 그래서 1번은 위에 나와 있는 도곡동 100의 1, 2번은 도곡동 100의 2.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련번호가 토지의 소재 지번을 대신합니다. 일련번호 알아야 되고, 대지권 종류에 소유권, 대지권 쓰여 있죠.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일단 등기부에서 특히 아래 거 두 개 있죠. 명칭 꼭 알아야 돼. 자, 다시 한번. 1동 건물 표제부. 밑에가 무슨 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첫 번째. 두 번째는 구분 건물의 표제부.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표시.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여기까지는 다 이제 알아야 이제 됐지?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보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하나. 대지권 표시. 요 두 개를 묶어서 대지권 등기라 불러요. 두 개 묶어서 뭐다? 요게 대지권 표시. 대지권 등기예요. 그러면 시험 지문에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한다. OX.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한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 건물이잖아요. 표제부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지권 등기라고. 그럼 또 특징은 뭔가 하면 지금 대지권 등기죠. 권리 등기죠. 권리 등기를 왜 표제부에 했을까요? 대지권 등기를 왜 표제부에 했다? 지난주에 했어. 뭘 또 안 해, 안 하길. 자, 여기 그림 봐요, 그림. 자, 아파트죠. 아파트예요. 내가 301호 사면 301호만 사요? 토지분 같이 사와요? 같이 사오죠. 대지권이 뭔가 하면 아파트에서 건물과 토지 지분을 묶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표제부에 있죠. 이유가 있어요. 토지 지분을 소유자를 주면 어떻게 돼? 소유자가 몰래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1호 건물과 지분을 묶었다 그 말이에요. 건물하고 지분을. 그러면 내가 301호 사면 대지권은 따라오는 거라고요. 팔면 따라가는 거지. 그게 대지권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아래 거 두 개, 여기가 대지권 등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 말은 뭔가 하면 아파트에서 건물과 토지를 묶었다 그 뜻이에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그 아파트 부지 있죠. 아파트 부지는요. 토지 등기부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이 토지는 건물하고 묶었다. 등기해놔야죠. 그게 무슨 등기? 그렇지. 그게 이제 대지권 뜻의 등기예요.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에 등기한다고요? 토지 등기 기록. 어디에? 해당 구에. 어떻게 등기한다? 그렇지. 그렇게 말이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밑에가 요거는 대지권 뜻의 등기예요. 요거는 이제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직권 등기합니다. 요거는 그 다음 장에 있어요. 다음 장 가보세요. 자, 86페이지. 거기
일부 제목을 적어놨어요.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토지 등기 기록이에요. 건물이 아니야. 자, 밑에 봐요. 갑구라고 되어 있죠? 순위번호 3번 보세요. 3번. 소유권, 대지권 되어 있죠. 접술자 번호 있고 원인은 매매고 권리자 딱 보니까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의 1 1필지 땡땡 아파트 뭔가 이제 여기가 이제 거기에요. 이제 도곡동 100의 1번지예요. 요 도곡동 100의 1번지 요 토지는 땡땡 아파트랑 묶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게 무슨 등기? 거기가 대지권 뜻의 등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대지권 등기는 어느 등기부? 건물 등기부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예요. 그래서 요즘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학원 강의 가면요. 건물 등기부 딱 떼왔어. 아파트 건물 등기부 딱 떼오더니 딱 내놓더니 대지권 뜻이 어디 있어요? 자꾸 우겨.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뜻이 있어요? 없어. 얘는 어디 있다고? 토지 등기부에 있다고. 또 그랬다. 자기는 태어나가지고 아파트에 토지 등기부 한 번도 못 봤대. 안 떼본 거지 그거는. 떼보면 줘요 다. 그래서 여기서 구분하세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했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직권 등기했다. 이렇게. 표정이 결백을 자꾸 주장하는 표정이야 지금. 못 참겠어. 자, 그래서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난주 수업 등기 효력 76페이지. 거기 딱 갔더니 암기 플러스 별표 몇 개? 3개야, 3개.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신청으로 등기하고 그왜 등기하니? 무슨 등기한다? 대지권 뜻에 등기해야지.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직권. 무슨 뜻도? 해당 구 그랬죠? 해당 구란 말은요. 갑구도 할 수 있고 울구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좀 사기를 치려고 지금. 자, 다 나왔습니다. 보셨고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제 나머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꼭 보셔야 돼.